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추석이에요. 추석. 벌써 이제 풍성한 한가위. 한가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석이라서 지금쯤 다들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제사 지낸다고 바쁠 거예요. 뭐 성명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천회장도 또 이런 시간에 또 방송을 하고 또 볼 가야겠죠.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쁜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또 추석이라고 쉴 수가 없죠. 할 건 합니다. 할 건 하고 저도 저 개인적인 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그 TSMC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있네요.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황해 법칙으로 유명한 그 황창규 전 KT 회장인 것 같은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친구들한테 밥 좀 사시고요. TSMC 충분히 극복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추석 연휴를 이제 하루 앞둬가지고 8일 날 오후에 서울에 보면 연세대죠. 서울 연세대 그 경영관에서 백석 남짓한 전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열기가 달아올랐다 하네요. 연대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날 그 부산행 기차표도 포기한 수강생 있을 정도로 청중의 발길을 붙잡아 끈 그 강연자가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황해 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전 KT 회장인데 그 삼성과 KT를 거치는 동안에 미스터 칩, 뭐 5G 전도사, 뭐 국가 CTO, 하여튼 다양한 그런 별칭, 애칭이 있는 분입니다. 직함으로 불린 우리나라 그 ICT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날 그 황 전 회장은 그 이른이야. 벌써 나이가 벌써 이른입니다. 이른이란 나이를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강연석과 청중석을 오가면서 열정적이고 그런 생생한 경험담을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그 황 전 회장은 올해 2학기부터 연세대학교 경영대 겸임 교수로 상시 창조 혁신과 21세기형 경영이라는 그런 과목에서 그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의 시작, 혁신이 창조할 미래 기술과 그런 사회라는 그 특강을 맡아가지고 7주 연속, 7주 연속 연단에 섰어요. 연단에 섰다. 그가 강단에 선 것은 2019년 그 스위스죠. 그 취리 연방공대 이후 3년 만이라고 하네요. 삼성전자하고 KT 재직으로 그 바빴던 시절에도 뭐 서울대학교나 뭐 연세대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베이징대,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그런 국내외 그 유수 대학에서 강연을 펼쳤어요. 그 당시 글로벌 그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론을 갖고 한국의 기술 비전에 대해서 설파하는 일을 마다치 않은 것으로 현재 전해진 거죠. 그 황 전 회장은 이날 특강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경영학 분야에서 주로 공부되는 내용은 해외 기업들이다. 해외 기업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IT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하나의 큰 임팩트, 그 임팩트를 주는 일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황 전 회장이 국내에서 한 7회 분량이죠. 7회 분량의 그 반학기 연속 강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데 그만큼 그 상세한 강의 내용이 기대했는데 학교 측도 이제 강의 의도와 이제 질을 고려해가지고 학교 전 구성원에게 오픈하는 그 퍼블릭 렉처 형식을 이제 택한 것 같아요. 첫 강의는 그 리스크 테이킹으로 하여튼 글로벌 1등 반도체 신화를 주제로 열었어. 글로벌 1등 반도체 신화. 그래서 황 전 회장은 삼성이 D램을 넘어서 낸드 플래시에서도 그 최고반열에 들어서게 된 그 리스크 테이킹 사례로 이미 익히 알려진 2001년 그 자쿠로 회동을 꼽니다. 자쿠로 회동. 삼성이 그 당시에 그 낸드 플래시 시장 1등 기업이던 일본의 그 도시바로부터 그 합작사 제안을 받았고요. 삼성전자 수뇌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황 전 회장은 만일 그 합작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의 1등 기업 편승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도시바 그림자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삼성도 그동안 수많은 인재를 데려오고 낸드 개발에 매진했던 만큼 독자적으로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오쿠라 호텔 옆에 그 샤브샤브 식당 있는가 봐요. 오쿠라 호텔. 자쿠로에서 당시 이건희 회장하고 이학수 그때 본부장, 윤종영 부회장, 이윤우 사장까지 총 5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황 전 회장은 그 도시바와 경쟁해볼 만하다고 의견을 피력해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는 도시바의 그 합작 제안 거절로 이어집니다. 삼성의 그의 말처럼 꼭 1년 뒤 그 낸드플래시 그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서는 기업을 이제 토해내는 거죠. 상당히 좀 대단한 분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끈질긴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질문이 이어지는데, 당시 그 리스키 테이킹이 이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지만은 그 수만 명 직원들의 명운이 걸린 상황인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때하고 관리해야 할 때에 관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해야겠다고 판단은 그런 타고난 직관에서 발현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이제 질문 등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황 전 회장은 답변은 2가지로 압축되는데요. 항상 공부할 것, 그리고 주변에 우굴을 많이 만들어줄 것이란다. 우굴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 낸드 플래시에서 독자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판단은 결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황 전 회장이 그 박사학위를 받을 당시에도 플래시 메모리에 관심이 많았고요. 플래시 메모리 기업은 모두 벤치마킹 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래 모바일 시장은 플래시 메모리가 주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같은 믿음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당시 반도체 생산 기존 6, 7라인을 별도 투자 없이 플래시 라인으로 변환해둔 그런 준비성은 그 이 회장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됐고요. 그래서 황 전 회장은 그 플래시 메모리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자쿠로 해동 10년, 15년 전부터 해왔던 생각이라면서 용기를 낸다고 다 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군들이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 전 회장은 고위층에서 결정된 사안은 곧바로 그 맡은 부서로 가져와서 사내의 다른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제 밝히고 있죠. 즉 공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보다 아주 정교하게 다듬고 실패 확률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는 위에서부터 리스크 테이킹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런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서 끝장 토론도 해보고 설득도 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최고로 잘하는 실무자 이야기도 듣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또 2교시도 한번 연이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